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넘버원 강 선생입니다. 수년간 스포츠 분석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많은 인원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매번 적중할 수 없습니다. 거짓 채널들에 속지 마시고 강 선생과 함께 소통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매일 프로토 배트맨 위주로 분석해서 공유 중이며 사설토토는 사절입니다. 12월 27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가스공사 대 서울 SK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스공사는 샘조세프 벨란겔이 공수 리듬을 쥐고 있는 팀이다. 벨란겔은 빠른 드리블 체인지와 슈팅 위협을 동시에 가져가는 가드라서 하이픽을 이용해 수비를 끌어올린 뒤 킥아웃 패스로 외곽 찬스를 만들어내는 타입이다. 수비에서는 외곽 로테이션이 느린 편이라 한번 헬프가 나간 뒤 다시 자기 사람에게 복귀하는 속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스위치 상황이 길어지면 결국 미스매치가 페인트존까지 끌려 들어가 버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퍼킨스의 체격은 분명 장점이지만 팀 전체적으로 박스아웃 집중력이 일정하지 않다. 슛이 빗나간 뒤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에서 느슨해지는 순간이 나타나며 세컨 찬스를 연속 허용하는 흐름이 나온다. 결국 가스공사는 벨란겔의 볼 운용과 김국찬의 외곽이 터져야만 공격이 살아나고 퍼킨스까지 동시에 살아야 상위권 팀과 맞서는 화력이 겨우 맞춰지는 구조다. 이어서 서울 SK는 김낙현, 알빈 톨렌티노, 자밀 원희가 하프코트에서 전술을 완성시키는 팀이다. 김낙현은 핸들러로서 사이드 지역에서의 픽앤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미드레인지 인근에서 스크린을 타고 들어가며 수비의 시선을 중앙과 코너로 동시에 흔들어 놓는다. 또한 서울 SK는 사이드 세트 기반 복합 공격을 잘 활용하는 팀이다. 결국 서울 SK의 강점은 사이드 픽앤롤과 골밑 롤맨 그리고 코너 3까지 이어지는 복합 루트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공격이 한번 막히더라도 다른 옵션으로 이어지는 플랜 B와 C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접전 상황에서도 득점 루트가 마르지 않는다. 가스공사는 주축 멤버들의 개인 능력에 많이 기대는 구조라서 수비가 패턴을 읽고 압박을 강하게 가져오면 공격 턴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서울 SK는 김낙현, 톨렌티노, 원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이드 세트와 골 및 마무리를 동시에 보유한 팀이라 클러치 타임에도 득점 루트가 분명하게 살아있는 편이다. 그래서 흐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이 거칠어질수록 서울 SK 쪽으로 경기의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 서울 SK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고양소노 대 원주DB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양소노는 외곽 공격에서 폭발력이 있지만 골밑에서 버티는 힘이 꾸준하지 못한 팀이다. 이정현은 여전히 경기 조율과 클러치 상황 대처에서 클래스가 느껴지는 베테랑이지만 수비 로테이션에서는 체력 부담이 분명히 드러난다. 케빈 캔바오는 에너지 넘치는 돌파와 리머텍으로 흐름을 바꾸지만 파울 트러블이 잦아 출전 시간 관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고양소노는 앞선에서의 개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전환과 골밑 박스아웃에서 조직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결국 홈경기에서도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빠른 템포를 유지하고 싶어도 스스로 페이스를 끊어먹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이어서 원주DB는 시즌 내내 하프코트 공격에서 완성도 높은 세트 플레이로 편차를 줄여온 팀이다. 이선 알바노는 빠른 핸들링과 넓은 시야를 갖춘 가드로 픽앤롤 상황에서 수비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는 드리블 후 풀업 슈팅과 킥아웃 패스를 모두 위협적으로 가져가며 상대 수비가 한번 흔들리는 순간 곧바로 찬스를 만든다. 단 한 번의 스크린으로 찬스를 만드는 원터치 세트 플레이의 정수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장면이 클러치 구간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원주DB는 세트 오펜스 한두 번만 성공해도 상대의 수비 로테이션을 무너뜨리고 리듬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능력이 탁월하다. 고양소노는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골밑 박스아웃과 수비 로테이션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경기가 급격히 어려워진다. 반면에 원주DB는 이선 알바노의 템포 조절과 헨리 앨런슨의 하이포스트 장악력과 강상재의 스페이싱이 맞물리면서 꾸준히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만든다. 그래서 풀타임을 놓고 보면 세트 오펜스와 인바운드 세트, 리바운드 밸런스에서 한 발 앞선 원주DB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더 높다. 이번 경기 원주DB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울산모비스 대 수원 KT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모비스는 박무빈을 축으로 하프코트 세트와 빠른 공격 전개를 동시에 노리는 팀이다. 박무빈은 볼 핸들링과 돌파에서 과감하지만 강한 압박을 연속으로 받는 구간에서는 턴오버 리스크가 함께 올라간다. 레이션 해먼즈는 외곽과 미드레인지, 포스트업을 모두 활용하는 득점 옵션으로 한번 리듬을 타면 쿼터 흐름을 혼자 주도할 정도의 폭발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수비에서 스위치 이후 미스매치 대응이 느려 상대 가드에게 페인트존 돌파와 킥아웃을 동시에 허용하는 약점이 있다. 전반 흐름에서는 해먼즈의 개인 득점과 활동량으로 버티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인사이드 로테이션과 리바운드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수원 KT는 가드 라인의 볼 핸들링과 스페이싱을 기반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이다. 김선영은 여전히 첫 스텝이 빠르고 미드레인지 풀업과 킥아웃 패스를 섞어 수비를 흔드는 베테랑 리더 역할을 맡는다. 수원 KT의 경우 상대의 변칙적인 풀코트 프레셔에 굴하지 않는다. 수원 KT는 가드 2명이 번갈아 볼을 운반하며 압박을 분산시키고 힉스를 축으로 한 하이 픽 게임으로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든다. 특히 클러치 구간에서는 김선영의 경기 운영과 카굴랑안의 에너지, 힉스의 마무리가 맞물리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집중력이 올라가는 흐름을 자주 만들어낸다. 울산 모비스가 해먼즈와 로메로를 앞세워 골밑에서 승부를 보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가드라인의 볼 운반과 리바운드 집중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구간이 길어질 것이다. 반면에 수원 KT는 김선영과 카굴랑안이 번갈아 경기를 풀어주며 턴오버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힉스의 활동량을 전면에 내세워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풀코트 프레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뒷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수원 KT의 구조가 이번 맞대결에서 좀 더 현실적인 승리 시나리오로 보인다. 이번 경기 수원 KT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KB스타즈 대 우리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B스타즈는 하이포스트와 로우포스트를 동시에 활용하는 세트 플레이를 중심에 두고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박지수는 골밑에서 확실한 높이와 피지컬을 갖춘 센터로 포스트업과 리바운드뿐 아니라 하이포스트에서의 스크린과 핸드오프까지 책임지는 축이다. 그녀가 탑 근처나 엘보 위치에서 스크린을 걸어주면 수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외곽과 컷인 라인이 동시에 열린다. 하이로우 구조 덕분에 KB스타즈는 단순한 외곽 의존이 아니라 골밑에서 확률 높은 슛을 꾸준히 만들어내며 전체 공격 효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다. 이어서 우리은행은 여전히 에이스를 앞세운 하프코트 운영과 조직적인 수비를 강점으로 삼는 팀이다. 강계리는 앞선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는 가드로 세트 플레이를 차분하게 정리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과감한 돌파로 수비를 찢어놓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녀가 상단에서 스크린을 이용해 수비를 끌어내면 양쪽 윙과 코너에서 슈터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얻는 구조다. 다만 팀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높이와 골밑 두께 면에서는 KB스타즈와의 매치업에서 다소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은행은 외곽 성공률과 에이스의 개인 기량이 동시에 터져줘야만 인사이드 열세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KB스타즈는 박지수가 스크린을 걸고 김민정과 사카이 사라가 바로 안쪽을 파고드는 하이로우 포스트 패턴을 통해 골밑에서 높은 확률의 득점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은행이 에이스를 앞세워 끝까지 버티려 하겠지만 리바운드와 파울 부담, 로테이션 미스가 겹치는 순간부터는 흐름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KB스타즈가 경기 전체 흐름과 최종 결과 모두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이다. 이번 경기 KB스타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삼성생명 대 BNK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생명은 하프코트 세트 오펜스에서 배혜윤을 중심축으로 세워놓고 공격을 풀어가는 팀이다. 배혜윤이 로우포스트와 하이포스트를 오가며 스크린과 핸즈오프를 섞어줄 때 외곽 슈터들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구조다. 이주연은 볼 핸들러 역할을 맡아 사이드 픽을 활용해 수비를 끌어내고 미들 점퍼와 킥아웃을 병행하며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수비에서는 기본적인 미들라인 수비와 로테이션은 안정적이지만 상대가 템포를 올리며 스페이싱을 넓히면 코너와 탑 사이 로테이션이 늦어지는 약점이 보인다. 특히 풀코트 압박을 동반한 템포업 상황에서는 볼 운반 과정에서 체력 소모가 누적되며 후반에 턴오버가 늘어나는 구간이 반복되는 편이다. 결국 삼성생명이 자기 리듬을 유지하려면 배혜윤이 파울 관리에서 버티고 외곽 슛 효율이 꾸준히 따라와 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어서 BNK썸은 기본적으로 가드와 포워드 라인의 에너지가 살아있는 팀이며 볼 운반과 전환 상황에서 강한 안정감을 보여준다. 스나가와 나츠키는 볼을 오래 끄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 번의 터치로 중앙을 연결해 흐름을 빠르게 전환하는 데 강점이 있다. 그래서 상대가 변칙적인 올코트 프레스 압박을 걸어와도 스나가와 나츠키가 리듬을 잃지 않고 첫 패스 이후 공격 방향을 자연스럽게 틀어주면서 압박을 무력화한다. 김소니아는 필요할 때 뒤쪽으로 내려와 패스 길을 열어주고 앞뒤로 움직이며 볼 소유와 운반을 동시에 책임지는 역할을 소화한다. BNK썸은 올코트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되려 그 압박을 풀어낸 뒤 빠른 전환과 외곽 마무리로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오는 농구를 할 수 있는 팀이다.
삼성생명이 세트 오펜스에서 배혜윤을 중심으로 꾸준히 득점을 쌓더라도 후반 들어볼 핸들러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턴오버가 늘어나는 순간 BNK 썸의 속공과 외곽이 한 번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 BNK 썸은 김소니아와 스나가와 나츠키, 이소희로 이어지는 전환 루트가 살아있는 만큼 압박을 풀어낸 뒤 나오는 찬스들을 얼마나 꾸준히 득점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승리의 폭까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압박 대응 능력과 트랜지션 완성도, 안정감에서 앞서는 BNK 썸이 이길 것이다. 이번 경기 BNK 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 한국전력 대 현대캐피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은 에디를 중심으로 라이트와 후위 공격 비중이 높은 팀이라 외국인 공격수 한 축에 대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구조다. 김주영은 빠른 템포 토스로 공격수를 살리려는 성향이 강한 세터지만 서브 리시브가 깊게 밀리면 토스 높이와 방향이 흔들리면서 패턴이 읽히는 문제가 드러난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리시브가 안정될 때는 중앙 속공과 라이트 강타, 레프트 득점까지 입체적으로 풀리지만 서브에 흔들리는 순간 에디 쪽 단일 루트에 의존하는 그림으로 흐르기 쉽다. 수비에서는 전진선이 블로킹 라인의 중심을 잡고 있음에도 사이드 라인의 디그 커버가 한 박자 늦어질 때 상대 백어택과 사이드 강타를 동시에 막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서브 리시브 품질이 떨어지고 중요한 랠리에서 범실이 나오는 흐름이 겹치면 점수차를 한 번에 뒤집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이어서 현대캐피탈은 여러 공격 옵션이 동시에 살아있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랠리가 길어져도 득점 루트가 쉽게 고갈되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다. 레오나르도 레이바는 파워와 코스 공략 능력을 동시에 갖춘 외국인 공격수로 오픈과 백어택에서 모두 팀의 첫 번째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서브에서 상대 리시브 라인을 밀어넣은 뒤 블로킹 라인을 앞에서 잡고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세우는 패턴으로 상대 공격 루트를 제한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때는 레오와 바야르사이안이 공격으로 마무리하고 허수봉이 사이드에서 득점을 더해주면서 전위와 후위 구분 없이 공격 흐름이 끊기지 않는 양상이 이어진다. 결국 현대캐피탈은 높이, 파워, 템포 분배까지 고르게 갖춘 팀이라 상대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부터 경기 주도권을 강하게 틀어줄 수 있는 전형이다. 한국전력이 에디와 전진선을 앞세워 중앙과 라이트에서 버티더라도 서브 리시브가 무너지는 구간이 길어지면 세트 후반 연속 실점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레이바와 바야르사이안, 허수봉, 황승빈으로 이어지는 공격 조합이 살아있다. 한번 잡은 흐름을 세트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결국 서브, 리시브 싸움과 템포 조절 그리고 세트 후반 집중력을 모두 고려했을 때 다양한 득점 루트를 보유한 현대캐피탈이 우세할 것이다. 이번 경기 현대캐피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GS칼텍스 대 흥국생명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S칼텍스는 세트 초반부터 상대 미들 지역을 집요하게 두드리면서 경기 흐름을 여는 팀이다. 실바의 퀵과 시간차를 연달아 사용해 중앙 블로킹 간격을 넓혀 놓은 뒤 코스 공략이 날카로운 레프트 쪽으로 사이드를 전환하는 전개가 자주 나온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 블로킹 라인은 점점 안쪽과 위쪽을 동시에 의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코트 안쪽 짧은 공간과 사이드 라인이 함께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GS칼텍스는 미드를 먼저 찔러 수비 균형을 깨뜨린 뒤 실바와 레프트 자원을 활용한 사이드 전환으로 점수를 쌓아가는 구조를 통해 세트 초반부터 주도권을 노리는 팀이다. 이어서 흥국생명은 레베카를 앞세운 강력한 사이드 공격과 국내 미들 자원들의 블로킹 조직력을 바탕으로 승부를 거는 팀이다. 레베카는 레프트에서 높은 타점과 강한 스윙을 앞세워 코스와 파워를 동시에 위협하는 외국인 공격수로 랠리가 꼬였을 때도 공을 몰아줄 수 있는 1옵션 역할을 수행한다.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 세터 선택지가 단조로워지고 사이드 위주의 볼 배분에 치우치면서 강타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종종 발생한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사이드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블로킹에 읽히는 공이 늘어나면서 범실과 역공 허용이 동시에 나오는 위험도 가지고 있는 팀이다. GS칼텍스는 실바의 퀵과 시간차를 통해 중앙을 두드린 뒤 레프트와 라이트로 방향을 전환하는 패턴이 이미 자리 잡아 있고 유서연과 최유림을 중심으로 리시브 라인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흥국생명 역시 공격 옵션이 다양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사이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지며 공격이 읽히는 위험이 있어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는 GS칼텍스 쪽이 전술 선택지와 완성도에서 조금 더 앞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경기 GS칼텍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항상 강 선생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